잉어샘의 서씨. 경상북도 도청 소재지인 대구시 서쪽에 달성이란 고을이 있었다. 옛날에 이곳의 토로서 서씨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그는 마을에 우물을 파기로 하였다. 때는 여름이었으나 오랜 동안의 가뭄으로 인해 목을 축이지도 못할 그런 혹심한 가뭄이었다. 고을 사람들이 총동원되어 빨리 물이 나오기를 기다렸으나 수백 척을 파도 물은 나오지 않았다. 고을 사람들은 실망을 하였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실망을 한 것은 서씨였다. 서씨는 고을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왔고 그러기에 서씨의 말을 모두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고을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게 될 처지에 놓이게 된 것이다. 고을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젠 하늘이 우리를 다 죽게 하는가 보다. 그러니 이 고을을 떠나야지. 하고는 보따리를 싸는 사람들이 늘어만 갔다. 그리고 또 서씨를 가리켜서 그 사람도 별 수 없어. 이제껏 그 사람 말을 믿어왔지만 앞으론 그 사람도 믿을 수가 없어. 하며 혀를 차기도 했다. 하늘은 계속 맑게 개었고 구름 한 점 없고 비가 올 가망성은 전혀 보이질 않았다. 그러나 서씨는 실망하지 않았다. 그래서 고을 사람들에게 만일 앞으로 이랫동안 파도 물이 나오지 않을 경우는 나를 때려 죽여도 좋습니다. 내 말을 믿으십시오. 하며 호소했으나 이미 그때는 고을 사람들이 체념을 한 후였다. 아유, 빌어먹을 놈의 날씨. 그렇게 약속한들 물이 나올 이치가 있겠나? 그러게 말이야. 이젠 땀방울이라도 받아 먹어야지. 고을 사람들 중에는 목마른 고통을 참지 못해서 목을 메어 자살을 하는 사람도 있었다. 민심은 점점 흉흉하게 되었다. 서씨는 어떻게 하면 물을 얻을 수 있을까 하여 여러 가지로 궁리를 하였다. 이미 강물도 말라버리고 저수지는 말라서 흙바닥이 드러났다. 그런 어느 날 서씨는 꿈을 꾸었다. 꿈속에 한 노인이 나타나서 나는 물을 다스리는 신령이다. 요즘 이 고을이 물 때문에 난리를 겪고 있는데 내가 보기에도 딱하기 짝이 없다. 그래서 몇 마디 이야기를 해주려고 한다. 하며 수염을 쓰다듬는 것이었다. 서씨는 너무도 고마워서 무릎을 꿇고 고맙습니다. 그 계책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니 노인은 지금 하늘나라엔 두 가지 의견으로 대립이 되어 있어. 즉 내가 실수로 인해 작년에 너무도 많은 비를 지상에 내려보냈기 때문에 하느님께서 노하셔서 내 말을 믿지 않으시는구려. 그러나 지상을 내려보니 너무도 딱하므로 이번에 내가 하느님에게 가서 비를 내려주시던지 땅속에서 물이 솟게 하여 주시던지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해주시라고 말씀드리겠소. 그러니 내일 다시 만납시다. 하면서 호련히 사라지는 것이었다. 서씨는 꿈을 깨었다. 그 이튿날 밤 꿈에 또 그 노인이 나타났다. 내가 하나님에게 말씀을 드렸더니 하느님께서는 인간 세계에 비를 내려주다가 또 내가 실수를 할까봐 걱정하시고 비를 내리는 것은 삼가하고 대신 우물을 파면 그곳에서 물이 나오게 해주시겠다고 하시었소. 하는 곳이었다. 서씨는 약간 실망했으나 이렇게 가물 때 우물물이라도 나오게 된다는 말이 반갑게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서씨는 노인에게 그러시다면 지금 저희들이 파고 있는 우물에 물이 나오게 해주십시오. 하곤 청했다. 노인은 곤란한 표정을 짓고서 그것은 안 돼요. 그곳은 지신과 너무도 멀리 떨어진 장소라서
물이 나오게 하려면 아무래도 내가 지신과 합의를 보고 그분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까다로움이 있기 때문이요. 그러니 땅을 파는 일을 지금 곧 중지하고 옛 성벽의 북쪽 입구를 파보도록 하시오. 그곳엔 지신의 허락이 없어도 될 것이요. 하고는 사라졌다. 그 이튿날 새벽 서씨는 일찍 일어나 고을 사람들을 소집했다. 모든 사람들은 지금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성의 북쪽 입구로 가서 땅을 팝시다. 만일 이번에도 물이 나오지 않을 경우엔 여러분이 보는 앞에서 목을 매달아 죽겠소. 하며 외쳤다. 서씨는 어떤 자신이 서 있었다. 고을 사람들은 서씨의 이러한 태도에 위압이 되어 성문이 있는 쪽으로 향했다. 그리곤 그곳에 우물을 파기 시작했다. 우물을 판 지 몇 시간이 되었을까? 갑자기 사람들은 아유, 물이 나오기 시작한다. 서씨는 우리들의 은인이다. 하며 날뛰었다. 서씨가 가서 직접 물맛을 보니 그렇게도 물맛이 좋을 수가 없었다. 고을 사람들은 행렬을 지어 이 물을 떠가기에 바빴다. 이렇게 되어 고을 사람들의 물을 공급하게 되었고 또 그 물이 넘쳐 흘러서 논과 밭에 되어주니 말라했던 논과 밭은 다시 기름지게 되었다. 그 이듬해 봄이었다. 서씨에게 서울에서 내려온 고관이 찾아왔다. 그 고관은 서씨가 그 고을에서 가장 명망이 있고 은인으로 떠받들여지고 있어서 대체 어떻게 생긴 사람인가를 보기 위해서였다. 서씨는 그 고관을 반갑게 맞아들였다. 그러나 워낙 청빈한 서씨인지라 그날 저녁에 대접할 음식이 변변치 않아서 저의 집엔 대접할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맛있는 물이 있을 뿐입니다. 하니 그 고관 역시 서씨의 청빈에 감탄하고 나는 음식 맛을 보러 온 게 아니고 당신의 물맛을 보러 온 것이요. 그러니까 서슴지 말고 물이나 한 그릇 떠오시오. 하였다. 서씨는 성문 앞 우물로 가서 물을 한 그릇 떴다. 그런데 이게 웬일일까? 물 그릇 안에는 싱싱한 잉어가 한 마리 팔딱팔딱 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옳다. 이 잉어 역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이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한 서씨는 잉어를 잡아들고 집으로 돌아와서 요리를 하였다. 잉어 맛을 본 고관은 감탄을 하고 이렇게 말했다. 물맛도 좋고 고기 맛도 좋으니 임금님에게 여쭈어 큰 상을 내리게 하겠소.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나라에 있다는 것은 큰 자랑이 아닐 수 없소. 이리하여 서씨는 임금으로부터 벼슬과 상을 받았다. 그 후부터 서씨는 손님이 올 때마다 성벽 우물로 물통을 들고 가서 손님의 수요대로 잉어를 잡아 요리를 하게 되었다. 일이 이렇게 되니 고을 사람들은 서씨의 덕을 높이 칭송했을 뿐 아니라 잉어가 우물 속에서 나왔다고 하여 그 우물을 동천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 후 서씨는 벼슬자리를 내던지고 이 우물을 잘 관리하기에 온 힘을 쏟았다고 하며 지금도 이 우물은 항상 맑은 물이 솟아나 나그네의 목을 적셔주고 있다고 한다.